8장 시스코 라우터의 기본 설정입니다. 이 장의 학습 목표는 시스코 라우터 설정 파일의 저장과 이동, 시스코 라우터 표기 설정, 시스코 라우터의 동작 확인입니다. 7장에서 시스코 라우터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라우터가 어떻게 동작한다, 라우터의 구성 요소라든가 라우터의 부팅 단계, 기본적인 시스코 명령어 모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럴 때 라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선 어떤 설정을 해줘야겠죠. 즉 라우터의 제일 주요한 기능이 최적 경로 산출을 위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설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설정을 해주면 이것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야겠죠. 시스코 라우터의 내부 구조를 생각하면 설정 파일은 NVRAM이나 램이나 외부의 TFTP 서버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라우터를 부팅한 후에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면 NVRAM에 저장되어 있는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과 램에 저장되어 있는 러닝 컨피그레이션은 동일하지만 새롭게 설정을 했다면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과 러닝 컨피그레이션은 다른 값을 가집니다. 이 얘기는 즉 제가 라우터를 최초에 부팅을 시켜서 콘솔을 이용해서 라우터에 접속을 해서 어떠한 설정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라우터를 제가 킨 상태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의 라우터의 설정, 그러니까 즉 설정이고, 이것은 만약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트 되어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맨 처음에 라우터를 부팅을 하자마자 2단계에서는 설정되어 있는 설정은 아무것도 없죠. 기존에 기억되고 있는 설정은요. 제가 어떤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램은 램에 이 설정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NVRAM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설정을 아직 안 해줬, 구체적으로 저장을 안 시켰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설정을 다 마쳤습니다. 기본 설정을. 이것을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NVRAM으로 저장을 시켰다. 그럼 2단계에서는 램에 있는 것과 NVRAM에 있는 게 같죠. 즉 러닝 컨피그레이션과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이 같아집니다. 근데 이후에 다시 제가 추가 설정을 했다. 추가로 어떤 부분을 설정을 했다. 그리고 아직 저장을 하지 않았다. NVRAM으로 저장시켜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NVRAM에 있는 설정은 기존의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러닝 컨피그레이션과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은 서로 달라집니다. 같지가 않겠죠. 저는 이 세모라고 한 것처럼 새롭게 설정을 추가했으니까요. 이후에 다시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주면 이제 같아지겠죠. 기본적인 관계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단계에서 언제 이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과 러닝 컨피그레이션이 다른지를 아실 수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저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공간은 두 가지입니다. NVRAM이나 TFTP 서버. 램이라는 건 전원이 없으면 설정이 다 지워지죠. 그러니까 꼭 명령을 이용해서 copy 러닝 컨피그레이션을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으로 저장을 해줘라. 여기 두 번째 단계죠. 현재의 러닝 컨피그레이션을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으로 저장을 해줘라. 아니면 라우터가 아닌 외부의 TFTP 서버에다가 직접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장을 했으면 받아올 수도 있겠죠. 로딩을 할 수도 있겠죠. TFTP 서버에서
NVRAM으로 저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copy tftp starter config tftp 서버에서 자기 로컬 라우터의 스타터 컨피그레이션으로 복사를 해라. 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카피 명령어입니다. 어떤 설정을 해주면 라우터에 꼭 제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 저장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스코 라우터에서는 언제나 물음표를 하고 엔터를 치시면 헬프 모드입니다. 즉 현재의 단계에서 보여주는 쓸 수 있는 모든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즉 카피 다음에는 올 수 있는 게 플래시라든가 뭐 FTP라든가 뭐 NVRAM이라든가 러닝 컨피그레이션. 슬롯이라고 되어 있는 건 2600 라우터에선 보실 수 없을 겁니다. 7200 라우터나 7500 라우터 아니면 7600 라우터에서 구체적으로 그 외부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 즉 PCMCI 슬롯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단계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점은 러닝 컨피그레이션, 스타터 컨피그레이션, TFTP 명령어 구문 그 형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이네이블 모드에서, 즉 프리빌리지 모드인 이네이블 모드에서 프롬프트가 샵으로 되어 있죠. 이 단계에서 카피를 해준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요 명령어의 뜻을 한번 볼까요? 카피 러닝 컨피그레이션을 현재 자기의 라우터에 로컬 라우터의 램에 있는 저장을 NVRAM에 있는 스타트업 컨피그레이션으로 복사를 해라. 또는 TFTP 서버로 복사를 해라. 차례대로니까요. 기본적으로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추후에도 이건 헷갈리실 염려가 없으실 겁니다. 즉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옵션이죠. 스타터 컨피그가 될 수도 있고 TFTP가 될 수도 있고, 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명령어 설정 전에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스코 라우터는 어떠한 상태도 물음표를 치면, 물음표하고 엔터를 치면 헬프를 보여준다 그랬죠. 그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명령어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 그런데 라우터가 제가 만약 오타를 쳤다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를 쳤다든가 이렇게 되면 라우터는 에러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입력을 잘못한 것 같다. 시스코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CLI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유 환경이 아니라,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타이핑을 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런 식으로 커맨드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타나 아니면 그 명령어 구문 형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넣은 이유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예를 들면 명령의 옵션이나 값이 잘못됐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요 퍼센트 표시와 incomplete command, 이건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죠? 명령어가 완벽하지 않다, 다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메시지고요. invalid input detected at, 요 삭가 표시, 즉 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여기가 좀 이상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명령어의 옵션이나 구체적인 값을 잘못 넣었을 때, 옵션이라는 거는 앞장에서 보시면 copy, running config, startup, tftp 이런 식으로 있었죠. 이건 옵션이겠죠. 제가 스타트업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tftp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값이라는 건 구체적인 값, 즉 뭐 어제가 아니죠. 앞장에서 살펴본 키벌 라이브 같은 거,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죠. 제가 키벌 라이브를 10초로 설정을 한다, 60초를 설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unknown command 또는 computer name unable to find computer. 이 경우에서는 unknown command. 너 지금 뭐를 친 거냐? 나는 이런 명령어를 모른다. 즉, 그 명령어를 잘못 쳤을 때 일어나기 쉬운 그런 에러 메시지고요.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나오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ambiguous command는 옵션을 제대로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옵션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 있는데 이러한 옵션을 제가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에러 메시지를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ambiguous command 하면 구체적인 옵션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인 시스코 라우터의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표를 보시면 시스코 라우터에 설정을 할 수 있는 모드들입니다. 첫 번째로 셋업 모드, 두 번째로는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 마지막으로 아더 컨피그레이션 모드입니다. 셋업 모드에서는 yes나 no, 즉 라우터가 먼저 물어봅니다. 이거 설정할래? yes 하면 다시 옵션을 보여주겠죠. 그럼 다시 또 yes로 yes, no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식으로 전체 설정을 해나가게 됩니다. 장점은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단순히 yes나 no만을 가지고 라우터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와 반대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제가 설정하고 싶은 거는 딱 두 줄인데, 만약에 이 대화식 모드에서 이 두 줄이 맨 마지막에 있다. 그러면 제가 필요 없는 단계들을 계속 거쳐야 되죠. 그럼 불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즉 처음에는 아주 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한,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모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는 라우터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설정이나 라우터의 패스워드 또는 배너 등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더 컨피그레이션 모드. 라우터의 핵심 기능이죠.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최적 경로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뒷부분의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더 자세히 설정과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루트맵, 인터페이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라우터가 있으면 라우터가 다른 라우터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스위치 또는 직접 PC, 호스트죠? PC나 스위치, 다른 라우터 연결하기 위한 그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즉 PC로 치면 랜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랜카드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PC의 랜카드는 지금 저희는 다 이더넷이죠. 라우터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더넷 인터페이스도 가질 수 있고요, 시리얼 인터페이스도 가질 수도 있고, ATM이나 어제 ISDN에서 말씀을 드렸던 BRI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포스 인터페이스도 있고요. 매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즉 PC에다가 제가 PC에서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시면 IP 주소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랜카드도 이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에 이런 IP 주소를 설정한다든가 디스크립션을 설정한다든가 여러가지 설정을 하는 모드가 바로 Other Configuration 모드입니다. 첫 번째로 셋업, 오토 컨피그레이션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부터 향후 몇 페이지가는 셋업 모드 화면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껐다 켰을 때
이 셋업 모드로 들어와서 보여주는 메시지를 쭉 보여주는 거고요.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제가 설명으로 주석을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만큼이 뭐를 얘기한다 그런 거겠죠. 교재 257페이지부터요 25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셋업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다이얼로그, 아까 제가 대화식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셋업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퀘스천 마크, 즉 물음표를 치면 헬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세팅이라는 건 즉 제가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가는 세팅입니다. 이럴 때는 이런 괄호,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Continue with Configuration Dialog. 그래서 yes 할 건지 no 할 건지 물어보죠. 여기서 제가 아까 요 안에 값이 기본 값이므로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yes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yes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굳이 yes라고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키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단계로서 Current Interface Summary, 지금 인터페이스를 볼 거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엔 라우트의 호스트 네임, 이름을 보는 게 맨 처음이겠죠. 그래서 이름을 2600 언더바 시스코로 입력을 하겠다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 Enable Secret, 요 Enable Secret과 Enable Password는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라우터에 지금 기억하실 점은 패스워드를 설정을 한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라우터에 패스워드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요즘은 보안이 상당히 강조가 되죠. 그래서 PC도 여러가지 패스워드를 거시는 걸 아실 겁니다. 뭐 화면 보호기에서 나올 때 패스워드를 건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켰을 때 컴퓨터에 로그인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라우터는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 PC는 자기 개인입니다. 한 대죠. 그렇지만 라우터는 전체 로컬 랜을 모두 관장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 PC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만 제거시켜버리면 저는 일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죠. 제가 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제 PC 하나에만 문제가 있다면요. 그렇지만 또 라우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모든 호스트가 인터넷을 쓸 수가 없죠. 네트워크를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의로 누가 설정을 바꿔버렸다. 분명히 이 내부 네트워크의 주소가 10.0.10.0/24 이런 네트워크인데 누가 여기 요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주소를 바꿔버렸다. 20 네트워크로 바꿔버렸다. 그럼 밑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은 통신을 못하겠죠. 요 라우터 인터페이스 주소가 바로 여러분이 PC를 설정을 할 때 PC에서 IP 주소를 설정을 하게 되면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와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해주죠. 지금까지 계속 설정해왔던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주소가 바로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주소입니다. 집에서 쓰는 ADSL이나 케이블 모뎀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집에 있는 환경과 네트워크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집에 PC에서 주소를 설정해 주시죠. IP 주소 설정하죠. 그 다음 ADSL 모뎀이나 케이블 모뎀에는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해주실 겁니다. 모뎀이나 케이블 모뎀은, 그러니까 케이블 모뎀이나 ADSL 모뎀은 레이어 3 장비가 아니죠. 즉 IP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뒷단에 있는 즉 ISP, KT나 뭐 하나로나 데이컴에 있는 라우터 인터페이스 주소가 바로 여러분 PC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설명이 길어졌었죠. 근데 그만큼 라우터의 보안이 중요하다는 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임의로 누가 설정을 못하게 꼭 패스워드를 설정해 줘야 된다. 기억하시고 여기서 enable 패스워드나 enable secret 이 두 가지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VTI 패스워드, 즉 라우터를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내가 왜 라우터를 웹에서 접속을 해야 되나, 이건 관리용입니다. 즉 라우터는 통상 이렇게 아주 많은 ISP에는 많은 라우터가 있겠죠. 이거를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네트워크가 가정을 하면 전체 오퍼레이팅 운영을 하는 운영센터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제주에 있는 라우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제주도까지 가서 이 설정을 확인할 수는 없겠죠. 중앙에 있는 센터에서는 전체 모든 라우터를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VTI 패스워드입니다. 텔넷을 통해서 들어올 때의 패스워드를 묻는 거고요. SMMP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즉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요 그림에서처럼 어떤 운영센터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를 하고 싶을 때 SMMP 관련 값들을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SMMP에서 뭐 커뮤니티 스트링이나 이건 구체적인 SMMP 설정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스트링 값, 그 다음은 바로 IP 프로토콜의 설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IP라고 넣은 이유는 레이어 3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덱넷도 있고 애플토크도 있고 IPX도 있고 IP 프로토콜이 아니지만 뭐 브리징도 있고 IP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네 개 모두 다 생소하시죠? 그 이유는 요즘의 네트워크는 모두 All IP, 즉 IP로 거의 통합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IP 이외의 프로토콜은 거의 그렇게 굳이 중요시되지도 않고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IP의 위력이, 인터넷의 위력이 올라가면서 IP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프로토콜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P를 설정을 한다든가, 여기서부터 IGRP, RIP 이런 것들은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을 할 것인가. 보시면 다 기본 값들이 노후로 되어 있죠. 제가 요 브랜켓 안에 바로 안에 있는 값이 기본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엔터를 그냥 치게 되면 덱넷 같은 거는 설정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GRP 노후로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라우팅 프로토콜인데요. IGRP를 설정을 할 것이냐, 립을 설정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의 제일 기본이 되는 립을 설정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이 돌아가려면 라우팅이라는 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 경로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그림이 좀 그렇죠. 출발지와 목적지까지, 제가 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라우터입니다. 라우터가 4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즉 위에 라우터를 통해서 1, 2, 3번 출발지, 1, 2, 3번 목적지, 출발지 1, 4, 3번 목적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 방법을 찾아주는 게 바로 라우팅 프로토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서요, 크게
이 라우터 1번 라우터 2번 라우터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 인터페이스가 만약에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 길은 아예 못 쓰지 않습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기 위해서는 꼭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설정이 돼야 된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설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컨피그 인터넷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이냐. 그럼 여기 보시면 다 yes 값들이 있죠. 이게 디폴트 기본 값들입니다. 그 다음은 시리얼 인터페이스. 여기서는 이더넷이었죠. 시리얼이나 이더넷이나 모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IP를 설정을 하든가 이 인터페이스를 IP 인터페이스로 할 것이냐, 그리고 IP 주소, 서브넷, 이게 기본이 되는 내용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도 보시면 IP 어드레스, 서브넷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